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식입니다. 네, 일주일 전 바로 이 시간에는 저희가 또 온 가족과 모여서 잡캐스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그 설 연휴가 벌써 다 끝났습니다. 짧다고 하면 짧고 또 길다고 하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설 연휴가 끝났는데 이 연휴의 여파로 후유증이 또 생겼다고 합니다. 네.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봤더니 취준생 10명 중에 4명이 설날 연휴를 보내고 나서 전보다 더 스트레스가 높아졌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친척들의 눈치도 살펴야 하고 명절 노동도 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 취준생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 잡정보센터를 시청하고 계시는 영리한 취준생들이라면 그 명절 스트레스 벌써 날려버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훌훌 털어낸 몸과 마음에 또 저희가 알찬 취업 정보를 가득 채워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2019년도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리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지원 전략 그리고 스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은 또 굉장히 중요한 자소서를 컨설팅해보는 날입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탈락의 쓴맛을 상상할 수가 없는 굉장히 허니보이로 유명한 분이고요. 또 최근에는 마교수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취업 컨설팅계의 허니보이, 더 픽스터디의 마민형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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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쌤 저희가 설 연휴 때 잡캐슬이 방영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이야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쌤 혹시 보셨나요? 저도 처음에 조금 보다가요. 차마 제 모습 못 봐서 그 영상을 보는 가족들을 네. 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반응이 좀 어떤가요? 그냥 재밌게 보더라고요. 얘가 왜 이렇게 재밌었어요. TV에 나오나? 네, 그렇게 보더라고요. 마 교수님. 네, 마교수 그 별명이 친척들 내에서 마교수로 네. 통하고 있습니다. 마 교수와 허니보이 중에 어떤 게 더 좀 마음에 드시나요? 그래도 저는 좀 허니보이 조금은 허니보이, 오래된 역시. 애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에 허니보이. 허니보이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더니 이제 허니보이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것 집착하네요. 같아요. 집착하세요. 허니보이는 제 거기 때문에. 네, 오늘은 또 허니보이로 돌아온 마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2019년 10번째 행운의 주인공으로 백승인 씨와 어제 함께 했었는데 승인 씨가 좀 개인 사정이 생겨서 방송에 출연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방송 자체가 승인 씨를 위해, 네. 승인 씨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방송이기 때문에 참석은 못하셨더라도 유튜브에 직접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 될 테니까요. 오늘 방송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네. 어제가 스펙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마쌤과 굉장히 친한 우리 이건쌤이 나와주셨는데 마쌤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남겨주시고 가셨어요. 어떻게 네.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계속 처음에도 그렇고 말미에도 저를 또 넌지 언급을 해주셔서 또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어제 승인 씨 스펙 점검을 해봤는데 그 스펙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 방송을 승인 씨가 본다고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네. 봤을 때 이제 건쌤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승인 씨만의 킬링 포인트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원 분야별로 좀 날카로움이 살짝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도 좀 했습니다. 공감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지원하신 직무를 보니까 뭐 사기업 같은 경우에 경영 지원이나 해외 영업, 이제 구매 쪽으로의 도전이 이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승인 씨의 스펙트를 봤을 때 관련된 직무 경험이 좀 확실한 게 눈에 띄지도 않고 눈에 띄는 경험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뭐 직무 그 관련된 스펙을 보더라도 이 방금 말씀드린 직무는 상대적으로 고스펙자들이 몰리는 그런 경향의 직무이기 때문에 어제도 지적을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외대 출신인데 정량적인 말하기 점수가 굉장히 낮다는 거를 네.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정량적인 스펙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사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제약업에도 좀 지원을 하셨던데 특히나 이제 임상팀을 지원하신 걸 봤어요. 근데 이 임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약학이나 뭐 생물학 이 전공자들과의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니면은 네. 이제 임상이 실제로 있었던 분들, 우리가 1월 달에 뵀었던 그 은지 씨 같은 경우가 바로 간호학과 출신의 임상 경험이 있는 1년 반 정도인가요? 네네. 임상 경험이 있고 이제 임상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건쌤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의 자격증이라든지 뭐 어학이나 기사와 같은 정량적인 스펙을 좀 더 높이는데 계획을 잡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방송에서 승인 씨의 좀 약점 아닌 약점을 짚어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찾다 보니까 약간은 아플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도움이 되는 그럼요. 방송이니까요. 네. 제가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제 이건 쌤이 많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자소서 컨설팅을 해본 날일 텐데 승인 씨가 자소서를 쓰면서 가장 고민되었던 점 이거를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회 이슈, 회사 가치와 연결된 행동 사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된 거를 쓰기가 쉽지 않았고 또 제약산업 지원 시에 연구 프로젝트나 연구 조교와 같은 관련 경험이 없을 경우에 이 자소서를 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좀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그렇죠. 이제 요런 질문들도 제가 이때 뒤에다가 뽑은 자기소개서 예시를 들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네. 요 내용은 이제 뒤에 제가 바로 그 선정한 자기소개서로 얘기를 해보고 일단 자기소개서를 한 10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10개를 봤을 때 제가 느껴지는 것 그것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은 뭐 경험도 중요하고 회사와 연결된 생동 사례,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자기소개서 질문을 조금 많이 읽어보고 의도를 파악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질문 의도를 좀 파악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라는 글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독자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글이잖아요. 쉽게 말해 뭐 기업의 인사 담당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무진,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진이라든지 그렇게 명확하게 타겟팅이 된 그 글인데 그럴수록 그 독자가 원하는 방향의 글을 작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묻는 말에 정확한 대답을 하는 게 일단 자기소개서의 1차 대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승인 씨의 글을 봤을 때 그 의도 파악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또 그 승인 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소재를 다양한 기업에 응용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복붙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질문의 의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그대로 복붙하게 되면 의도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기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저희가 뒤에서 다뤄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유기성과 관련된 측면입니다. 자기소개서 그 승인 씨가 보내준 거를 보니까 각각들의 문장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어요. 굉장히 쉽게 잘 써주는데 이걸 붙여놓고 보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장 전후 간의 연결성이라든지 하나의 주제를 갖고 풀어나가는 그런 뭐 일관된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유기성 측면에서도 좀 아쉬움이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사소한 건데 이제 글자 수와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기업에서 왜 해당 항목의 글자 수, 제한 글자 수 뭐 500자면 500자, 700자면 700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을까를 사실 잘 고민을 안 해보세요. 그냥 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양을 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인사 담당자들, 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출제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좀 들여다보면 이 정도 의도를 가진 이 항목을 지원자들이 풀어내기 위해선 적어도 이 정도 글자 수는 써야 되는구나. 적정 글자 수는 이 정도기 때문에 제한 글자 수를 설정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이 자기소개서가 가장 적극적이고 많이 읽히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은 서류 전형일 수도 있겠지만 전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대다 면접을 간다. 그러면 면접관 앞에는 경쟁자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경쟁자들의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면접관들 앞에 놓여질 텐데 거기에서 만약에 다른 경쟁자들은 우리 A4 용지 한 장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우리 회사에 대한 로열티,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근데 지금 승희 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오리온 자기소개서 그렇더라고요. 한 50% 정도, 그러니까 700자인데 한 350자 정도 써서 제출을 했던 그런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그러니까 한 페이지라고 봤을 때 절반만 채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했을 때 노력을 좀 덜 했나? 라는 생각. 아니면은 관심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연애 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데 내가 왜 너를 좋아하고 내가 너에게 꼭 맞는 사람인지를 한 페이지 가득 채운 그 연애 편지를 받을 때랑 그냥 한 페이지에서 절반만 채워져 있는 연애 편지를 받을 땐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되게 사소할 수 있는데 글자 수도 50%만 채워서 제출을 하는 것보단 그러니까 50%를 작성한다고 해서 제출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80% 이상 500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0자 이상 정도는 작성을 해서 제출해주는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의도 파악하기,
그리고 유기성과 관련된 문제, 사소하지만 글자 수 이슈 이런 것들 생각해 보는 게 이번 이제 승인 씨가 보내준 자기소개서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좀 문제들, 이슈들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맞쌤이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자소서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짚어주셨는데 그럼 우리 승인 씨의 자소서를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전체를 놓고 점수를 매기면 저는 한 45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5점. 전체. 그러니까 10개를 보내주셨는데 10개를 네네. 평균을 놓고 보면 잘한 것도 있고 네. 그에 반해 못한 것도 있으니까 평균은 한 45점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과반을 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왜 그런지 좀 분석을 해보고 하나하나씩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저희가 예시로 하나 골라서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자소서를 골라주셨나요?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자기소개서는 아워홈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기소개서 이 두 기업을 좀 선정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맞쌤의 픽은 아워홈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소서인데요. 네. 먼저 아워홈 자소서부터 전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격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자소서는 어떤 편인가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총 한 세 가지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뭐 그 타 기업들, 다른 기업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무난한 문항들이에요. 지원 동기라든지 직무 역량이라든지 뭐 협력 경험을 물어보고 있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고 글자 수도 전체 세 개가 각각 600자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글자 수 압박도 없고요. 그래서 난이도를 본다면 실제 우리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 구직자분들의 체감 난이도는 뭐 높지 않다,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자기소개서 항목들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고 또 어떻게 고쳐야 될지 아워홈의 자소서 어떤 식으로 썼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효진 선생님이 또 읽어주시죠. 네, 승인 씨는 2018년도 하반기 공채에서 아워홈 구매 직무에 지원을 했는데요. 맞쌤은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술하는 2번 문항을 골라주셨습니다. 과연 승인 씨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주제로는 비용 절감으로 목표 모금액 100만 원 달성이라고 제시를 했고요. 대학교 재학 당시 교내 적십자 동아리의 홍보 담당자로서 매 학기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한 모금 행사를 2번씩 주최해야 했습니다. 학기 초에 학생회가 분배한 예산 내에서 행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관건이었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모금 행사 때 저녁 제공으로 큰 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홍보 예산 증가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회계 담당자의 고충에 공감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진과 동아리 회원들을 상대로 해결 방안을 공모했습니다. 먼저 행사 때 제공하는 저녁의 질은 유지하며 관련 경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지금까지 사용했던 일회용품의 구매를 일절하지 않고 학교 식당 담당자분과 협의하여 일체 대여하였습니다. 또한 행사 전 컵케이크 판매를 기획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학생회관에서 점심시간 동안 판매했습니다. $200의 새로운 수익과 절약 비용을 합하여 더 많은 홍보 전단을 4가지 색으로 인쇄했고 모금액 100만 원과 참여 인원 80명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점이 조금 부족했는지 어떻게 고치면 더 좋을지 스튜디오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과연 맞쌤은 승인 씨 자소서 답변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 네. 저희가 점수로 먼저 한번 매겨보도록 하죠.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실까요? 아워홈 요 2번 항목은 저는 3점, 좀 평균보다 전체 3점.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좀 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또 박한 점수를 주셨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짚어드린 것, 의도의 질문 의도, 뭘 물어보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안 한 글이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점수를 가장 많이 마이너스 할 수밖에 없는 요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 이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보내준 10개 자기소개서 중에서 총 8개 기업에 그대로 복붙해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거의 다 썼네요. 그만큼 이 승인 씨의 굉장히 열정이 넘쳤던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다뤄야겠다라고 네네.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의도 파악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에요. 근데 과연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느 포인트가 타협이고 문제 해결은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명확히 잘 와닿지 않는, 그러니까 의도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쉬움이 느껴졌는데 네. 문제를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문제 상황, 문제 속에서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해결하는 모습, 그 속에서 나의 역할과 노력인데 일단 당연히 경험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나의 역할과 노력은 제시가 될 거고,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포인트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타인과의 협력 그리고 문제 해결이 될 텐데요. 근데 그러면은
이러한 의도를 알게 되었고 이제 경험을 물어본다고 말씀을 또 드렸는데 기업에서는 왜 자기소개서 항목을 그 경험으로 물어보는 것일까? 잠깐 한번 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좀 과정으로서 보면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13, 14년도에는 기업이 자기소개서에서 경험을 물어보는 이유가 진짜 그 지원자의 경험의 차별성, 정말 다른 사람이 안 해본 이 사람만의 특별한 경험이 무엇일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묻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경험을 통해서 경험의 그 경쟁자들의 비교 우위를 나누기보다는 어떤 걸 느꼈고 배웠는지 그 생각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경험을 물어본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을 했을 때 이 아워홈 2번 항목의 좀 본질적인 의도를 파악한다고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한번 내가 볼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를 통해서 지원자 너가 승인 씨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좀 발휘할 수 있을까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의도일 거예요. 근데 네. 당연히 그럼 그 의도에 맞는 답이 2번 아워홈 항목에서 제시가 되어야겠죠. 하지만 지금 항목은 그냥 단순히 동아리 때 그 회비가 모자라서 그냥 모금 활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컵케이크까지 팔았더니 잘 됐습니다. 로만 점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답이다라는 좀 제가 평가를 할 수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평균보다 조금 낮은 3점을 준 아쉬운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 항목도 바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수정할 사항 가이드를 조금 드린다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 경험 자체를 좀 의도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문제 상황을 타협해서 해결한 경험을 써줘야 됩니다. 그럼 요 타협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은 한 2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거 그냥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어떤 식으로 협력을 했는지 협력의 방법론적인 내용을 쓰는 그 전개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 과정은 우리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경험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에서 어떠한 식의 협력이 굉장히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게 첫 번째 우리 협력 경험을 쓰는 포인트고요. 네. 만약에 두 번째도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문제 자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타인과 협력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첫 번째는 타인과 협력하는 방법에 관련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 자체에 한번 포커싱을 해보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아니면 여럿이서 함께 해결하는 게 효율적인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전공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전공에서 자료를 찾아야 돼요.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그 누구보다 구글링에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빠르게 자료를 찾는 게 이 과제 수행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이 좀 많은 교수님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과제를 수행해본 선배님을 섭외해서 한번 시간을 갖고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의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을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인지를 판단해보는 선택의 기준으로서도 한번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의 전제는 협력이란 게 굳이 우리랑 동등한 수준, 동등한 지위, 꼭 우리 구성원이라든지 친구, 이런 동기, 이런 친구들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나와 지위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와 교수님과의 협력이라든지 도움을 받는 것도 다 협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2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경험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이제 이 과정을 서술해가는 이 속에서 승인 씨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끔 생각이나 역할들을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 기업에서 경험을 물어보는 의도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느꼈는지를 우리가 기업에서 물어본다고 했으니 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점을 말미에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런 경험 항목은 마지막에 느꼈던 점, 우리가 배운 점을 문 두 갈씩화해서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출제 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답이 왜 경험을 물어본지에 대한 그 답이 우리가 해당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이 느낀 점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어떻게 활약할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내용을 일반화시켜서 문2에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이 아마 이제 조금 더 확실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첫 한두 문장에 가장 집중도가 높아요. 그래서 읽는 사람을 조금 배려한 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이 초반에 언급하신 게 승인 씨가 10개 중에 8개 자소서에 네. 이 에피소드를 썼던 만큼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정말 좋은 경험이다. 어디든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아마 다 복붙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이렇게 복부 타는 게 괜찮나요? 뭐 복부 타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특히나 어제 건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승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하반기에 11개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제 3, 40개 쓰라고, 그러니까 3, 4배를 더 쓰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좀 효과를 갖기 위해서 복붙을 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이제 복붙을 하는 요령을 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같은 내용을 지금 승희 씨 글을 보면 이 방금 이야기한 이 아워홈 사례를 그대로 표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내용, 뭐 표현, 글자 수까지 그대로 다른 기업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어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도를 갖고 있는 문항이면 괜찮겠지만 의도가 다릅니다. 뒤에서 아마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의도가 다른데 다른 항목에 똑같은 내용을 넣었기 때면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글이 되겠죠. 그럼 읽는 사람은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컵케이크 잘 해가지고 뭐 모금을 잘 했네. 근데 이걸 여기 왜 썼지? 바로 알겠네요. 그렇죠. 왜 썼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복붙했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복붙을 하더라도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자소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맛쌤이 뽑아주신 두 번째 자소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3번 문항입니다. 사회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한 항목인데 이 항목의 난이도는 어떤 편인가요? 네. 이 지금 삼성 3번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중에서 중상.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전체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우리가 좀 크게 힘을 주고 써야 되는 항목이다라고 제가 예전에 선별을 했었던 기억이 네네. 있거든요. 3번. 그래도 조금 쉽지 않은 항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승희 씨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작성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유진 캐스터가 읽어주시죠. 네, 두 번째 자소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소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항부터 보시면요.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승인 씨는 먼저 제목을 트럼프의 PBM 비난,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라고 써주셨고요. 내용 한번 살펴보면 미국 PBM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의약품을 선정하면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일부를 보험사에 전달합니다. 보험사는 환자들에게 제네릭 의약품보다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권장하며 높은 약값이 형성됩니다. 높은 약값을 인하하기 위해 작년 FDA 국장이 새로 선임됐고 신임 FDA 국장은 바이오시밀러 시장 강화 및 가격 경쟁 장려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바이오 의약품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시밀러 허가에 미국 외 지역의 제품을 임상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국내 업체들에만 주어진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셀트리온을 통해 바이오시밀러 판매 경험을 쌓은 화이자도 바이오시밀러 3종의 FDA 허가를 따냈습니다. 미국 내 바이오 제약 기업과 협약을 맺고 테크 트랜스퍼를 통해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의사와 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광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바이오시밀러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확신하지 못하기에 사용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사람의 인식이 바뀌면 처방 시스템 또한 변화할 것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입사하게 되면 허가를 통과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쌤이 또 어렵다고 했던 중상 난이도의 문제였고요. 읽으면서 좀 마무리가 급하게 좀 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승인 씨도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답했던 항목이거든요. 네. 맞쌤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저희가 점수를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도 요 삼성 3번 같은 경우에는 의도에 맞는 답은 그래도 좀 충실하게 해줬기 때문에 틀리진 10점 않은 만점에, 내용이었다. 5점 정도를 그래도 5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금은 애매한 점수인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점이 좀 부족했다고 보신 건가요? 일단은 내용 자체가 틀리거나 뭐 잘못된 건 없어요. 그리고 의도 문제를 보시면은 사회 이슈 중에 중요한 것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을 했고 네.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이슈와 견해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답은 뭐 정확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냥 단순히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닌가. 의식의 흐름대로 쓴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글의 짜임새가 좀 부족했다는 건데요. 제가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기성과 관련된 차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글을 보시면은 이슈는 제시를 했어요.
바이오 시밀러의 이슈를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은 해당 이슈, 그러니까 이 바이오로직스에게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어지는 내용은 삼성이 앞으로 그 호재를 어떤 식으로 굉장히 큰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봤는데 갑자기 이제 경쟁사 셀트리온과 화이자가 잘하고 있으니까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경쟁사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봤는데 갑자기 또 의사와 환자에 대한 광고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럼 마케팅 얘기를 하나? 마지막에 보니까 입사 후에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네. 허가 통과한 제품이 시장에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게 의도에 맞는 그 문장들을 보면은 내용들이 다 맞는데 이걸 합쳐놓고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네, 이게 유기성과 관련된 그 가장 대표적인 문항이라서 답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드리는데 정확하게 읽었을 때 무엇을 말하고 하자 하는지 그러네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낮은 점에서 그래도 5점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네, 이게 저도 다시 읽으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썼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왜 썼지? 약간 네. 이런. 네, 그래도 승인 씨가 이 항목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만큼 말씀에 시원한 해결 전략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 항목을 잘 작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회 이슈와 관련된 항목인 만큼 이슈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그냥 4차 산업혁명을 쓰면 수많은 지원자들이 쓰는 그 항목을 나도 똑같이 따라 쓰게 되면 일단 읽는 사람 입장에서 또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그 승인 씨의 자기소개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슈라기보다는 어떻게 뚜렷한 목적성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무엇을 쓰고자 하는지 모르는 것. 그리고 또 이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를 선택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승인 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방향성, 목적과 관련된 건데 이제 이 내 견해를 쓰는 데 있어서 크게 한 3가지 갈래로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내가 이 바이러 시밀러를 이슈로 던진 다음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내 견해를 전개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 내가 선택한 중요한 이 바이러 시밀러 이슈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회사의 대응 전략, 회사의 전략과 관련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쓴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 시밀러 호재를 어떤 식으로 우리 회사가 삼성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쓸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회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내 견해를 나의 역할로서 풀어보는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는 어떠한 직무자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금 자기소개서 내용에서 굳이 좀 이제 인용을 한다고 하면 마지막 항목, 마지막 문장. 내가 입사하게 되면 우리 허가 통과된 제품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에 도움을 주겠다. 어떻게 도움을 주겠다? 개인의 직무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방법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슈를 제시한 다음에 나의 견해가 회사로 풀기도 좀 어렵고 개인으로 풀기도 어렵다. 그러면 조금 더 넓게 보는 거예요. 우리 시장, 업계 동향과 관련해서 혹은 미래 사회가 어떻게 이 이슈로 인해서 바뀌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써주셔도 돼요. 만약에 이것도 이제 인용해서 얘기를 한다면 바이오 시밀러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그 광고라든지 소비자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와 관련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슈를 선택한 다음에 그 견해를 전개하는 방법이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그 중에서 하나 정도 내가 정말로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방향을 하나 선정해서 기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 유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게 이슈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조금 팁을 드리면. 굳이 이제 여기서 전개해야 되는 게 이슈를 제시하고 그다음 견해를 써야 되잖아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방향성 3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가장 우리 기업에 대해서 잘 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기업 얘기일까? 내 개인 직무자로서의 역할일까? 우리 미래 사회, 시장에 대한, 업계의 동향에 대한 내용일까? 먼저 선정하고요. 만약에 내가 개인 직무자로서의 역할이다. 그러면 그 직무자의 역할이 좀 가장 매끄럽게 나올 수 있는 이슈를 그 다음에 선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삼성 자기소개서 3번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승인 씨의 자소서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허니보이라기보다는 약간 마교수 컨설에 가까운 약간 잔소리 폭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네. 승인 씨가 살짝은 기가 죽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당근이 될 만한 그런 자소서 내용은 없었나요? 제가 10개 중에 그래도 좀 괜찮게 잘 못 쓴 것보다 잘 쓴 점이 더 많은 자기소개서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환경산업기술원 2번 문항이었습니다. 이것도 네. 한번 읽어보면서 칭찬을 해주면 좋게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대화법과 성공 사례를 서술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의 2번 항목 자소서인데요.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이 부분 남유진 쌩님이 읽어주시죠.
네, 맞쌤이 칭찬해주신 자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항목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설득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본인만의 대화 방법이나 스킬은 무엇이며 실제로 이런 방법을 사용해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서술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입니다. 먼저 제목은요. 선공감 후 제안입니다. 제 의견과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일단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공감을 표합니다. 대학교 2학년 1학기 연설 수업 시간에 우울증의 위험성에 대해 조별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일부 조언은 사진으로만 발표 자료를 만들어 이목을 집중시킨 후 발표를 자유롭게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선택한 주제가 무겁고 방대한 만큼 사진이 주가 되는 발표 자료를 만들자는 취지에 공감하였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글이 가득 차 있으면 발표자가 스크린을 보고 읽게 되기 쉬우므로 청중과 더 교감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진이 필요하다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 사진만 있다면 발표자가 말할 내용을 완벽히 외우고 있어야 하므로 사진과 함께 내용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 몇 개를 포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이 볼 PPT 자료도 중요하지만 발표할 내용을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지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간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약 2주 동안 강의 내용을 소리내어 말하면서 예상 질문을 대비했습니다. 의견이 다른 조원들을 설득하며 비교하기 쉬운 통계 그래프와 몇 개의 핵심 단어, 그리고 명언을 포함한 발표 자료를 만들어 성공적인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읽기에도 참 술술 잘 읽히는 자소서였던 것 같은데요. 과연 맞쌤이 어떤 칭찬을 해주셨는지 스튜디오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쌤께서 칭찬해주신 그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읽기에도 별 무리가 없었고 이번에는 어떤 걸 말하려는지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간결하고 잘 읽히는 게 일단 가장 큰 메리트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가 쉽게 그려지고 그 속에서 우리 승인 씨의 역할, 모습이 가장 잘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또 있지만요. 저는 요걸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가장. 그러니까 이 두 갈식으로 썼다는 것. 이 설득의 대화법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 네. 대화법으로 소제목부터 우리가 제시를 하잖아요. 선공감, 후제안. 제안. 이렇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읽는 사람의 집중력이 가장 높은 그 첫 한두 문장, 그때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바를 바로 두 갈식으로 제시해줬기 때문에 가장 글의 의도에 부합하면서 좀 읽기에도 무리가 없는 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 자소서 항목은 10점 만점에 10점? 10점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보여서 이제 7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7점. 네.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한 3점을 제가 어쩔 수 없이 깎은 이유는 그 두 갈식으로 잘 제시를 해준 건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설득의 대화법을 선공감 후 제안이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선공감 후 제안이 왜 내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이유가 추가적으로 후술이 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아쉽게도 3점을 마이너스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의견이나 주장, 견해를 기재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 그러니까 그것만 쓰게 된다면 설득력, 근거력이 조금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화법은 내가 솔선수범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다. 혹은 나만의 휘어잡는 리더십으로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건데 왜 성공감 후제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선공감 후 제안을 가장 효과적인 대화법으로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두 문장 정도 첫째 문장 다음에 이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경험으로 전개한다고 하면 정말 이제 10점 만점에 10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로 더 진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점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승인 씨의 자소서 컨설팅을 함께 해봤는데 오늘 말씀해드린 약점을 좀 보완하고 상반기에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사실 승인 씨의 문제점이 많은 취준생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유기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류 전형 프리패스를 위한 쌤의 신의 한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복붙을 해라. 하지만 의도를 파악한 복붙을 하자. 네. 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쌤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많이 써라. 많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루에 1개 이상, 2개 이상, 뭐 3개까지 뭐 쓸 수 있는 사람은 써라라고 해서 그 기회를 굉장히 많이 늘리는데 그걸 잘못 이해해서 그냥 그대로 복붙. 많이 쓰라고 했으니까 복붙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니에요? 여기 썼던 거 컨트롤 C, 저기에 컨트롤 V 제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복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분명히 A 기업과 B 기업에 물어보는 질문 의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복붙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왜 쓰지? 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붙을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복붙을 하는 데 있어서 질문 의도를 사전에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한 뒤에 이 의도에 맞게끔 조금은 변형, 적용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복붙을 하긴 하되 의도를 파악한 복붙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컨설팅이 끝났습니다. 만약 승희 씨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더욱더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방송 보시고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유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부산에는 어떤 채용 소식 올라와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고인기업은 기장군 장안엽 소재의 강림인슈 주식회사입니다. 선박용 탱크 및 보냉제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생산관리원 1명입니다. 생산관리 업무로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공학계열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보훈 취업 지원 대상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로 급여는 연봉 3,500만 원이며 통근버스, 경조휴가제, 차량 유류비 지원, 우수사원 보상, 건강검진 지원 등 직원 복리 우세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28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우편 또는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생산관리원 1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김해시 진례면 소재의 주식회사 해드림푸드입니다. 축산물 가공 도소매 업체로 채용 분야는 생산품질관리원 1명입니다. MAP 가공 생산관리, 해썹 관련 업무, 사무 등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 청년층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로 급여는 연봉 2,300만 원에서 2,500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합니다. 그 밖에 직원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차량 유지비,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주택자금 지원, 직원 대출 제도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고인건으로 지원 의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준비하여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인건도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이고요. 생산품질관리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빠르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전주에는 어떤 소식 올라와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사회복지법인 금호 어린이집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3기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서 원생들 보육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할 보육교사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초재졸 이상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나 업무 특성상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누리과정 이수자, 문서 작성 우수자, 운전 가능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급여는 월급 185만 원에서 201만 원이며 기타 수당으로는 농어촌 수당, 장려 수당,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누리과정 처우 개선비, 명절 수당 등이 별도로 있다고 하니 워크넷 정보를 확인하신 후 지원해 주세요.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 무관한 구인건이고 보육교사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푸드웨어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순동산단에 소재하고 있으며 냉동만두 전문 생산업체에서 제품 개발, 식품 분석 업무를 수행할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다고 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식품, 생명, 화학공학부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차량 소지자,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급여는 연봉 2,600만 원에서 3,4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2월 28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구인건도 경력이 무관한 채용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접수 마감일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남과 경북 채용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취준생 여러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요정 겸 스물리에 리포트의 차재원 코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티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차 코치님. 또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 목티 저한테 잘 어울린다고 하셔가지고 네, 좀 계속 목티만 입고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좀 약간 나름 노리는 게 아닌가. 해바라기 부르고 있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 때도 목티를 입고 가셨는지 그러면. 목티는 아니고 이제 터틀넥. 터틀넥. 네, 아, 예. 거기서 거기겠죠. 뭐. 근데 봤는데 제가 좀 놀랐던 게 사실 명절 때 저희 명절 첫날 친척들과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신세미 캐스터님을 타 방송사에서 봤어요. 부동산 채널 같은 거였는데 거기서 나와서 또 부동산 전문가님이랑 또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채널을 넘기고 다다음 날인가 TV를 틀었더니 저희 방송 그 잡캐스를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잡캐스를 좀 예.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파격, 나름 파격이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뭐 출연진도 출연진이지만 그 자막 CG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 예. PD님이랑 작가님 또 고생 나오네요. 많으시고 예. 아 그래 삐리삐리 빠라뽕 예. 스시왕국의 내가 왕인데 그런 자막들 사실 그 제가 배슬기 씨 팬이었어서 예전에 아, 정말요? 배슬기 1집 말괄량이라는 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 인도 작가 건쌤과 약간 그렇죠. 예. 그런- 연배가 비슷하니까 아, 예. 예. 인도 작가님의 노력도 제가 확인을 했고 아. 참 내려놓고 하시는 방송 정신에서 프로 마인드를 확인했고 저도 심기일전해서 방송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칭찬인지 지금 진짜 고생 살짝 많으셨더라고요. 돌려서 이렇게 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공격 아니었어요. 리스펙트. 순수한 네, 칭찬. 리스펙트. 아, 리스펙트. 2주 만에 뵀는데 참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기분 상하신 거 아니죠? 벌써 약간 너덜너덜해진 기분인 네. 것 같아요. 어제부터 참 잡캐슬의 여파가 끊이지 저 자료하면 올 연말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요. 두고두고 써야죠 뭐. 아니, 신세미 캐스터 자료가 참 많네요. 네. 저희만- 모나리자도 또 있는데 그거는 공개하기가 좀 그럴 것 같고. 예전에 그 티미 언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 있었죠. 심의 언니도 있었죠. 나중에 싹 다 모아서 그러니까 신세미 특집 특집 한번. 모나리자만 빼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모나리자를 꼭 넣어야 합니다. 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모나리자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아시나요? 이제 찾아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스펙을 분석 갑자기 어떻게- 생각났나요? 네.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우리 모나리자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그때 근데 눈썹 그렸는데.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취업 요정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취업대학교에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작은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스펙에 관한 고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첫 번째 신청글 신세미 캐스터가 바로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신청글 아이디 아인슈타임, 학교는 수도권 4년제고요. 경영학과 또 학점이 3.7학점 가지고 있습니다. 토익으로는 920점 보유하고 있고요. 자격증 살펴보면 커말 1급과 한국사 2급, 그리고 경력으로는 마케팅 공모전 최우수 1회, 우수 2회 했다고 합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대기업의 마케팅 또는 홍보 부서 원하고 있고요. 토스나 오픽을 해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공모전을 더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이스타 임님의 스펙을 보니까 어학 점수가 920점으로 토익 점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네. 토스나 오픽에 대한 욕심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예, 일단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면 네. 이분이 공기업을 희망했다면 둘 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분이 희망하시는 기업과 직무가 대기업, 마케팅, 홍보부서. 아. 자, 취업이 안 되는 3대 요소를 다 적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본인의 기대치를 높여드려야 되는 이 방송의 특성상 네. 제가 좀 포인트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영학과분이 홍보부서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홍보팀의 경우는 대개 이제 언론정보학부나 신문방송학과 분들이 기자 인맥 등을 통해서 홍보팀에서 오래 일할 사람을 뽑는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뭐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는 기업의 SNS 활동을 담당할 마케팅팀 정도에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일 텐데 그것조차 사실 상반기 때 혹은 하반기 때는 채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에서 입사를 희망한다면
영업 관리라든가 국내 영업과 같이 TO가 많은 쪽에 지원을 하시는 게 최선이겠고요. 그러려면 결국 영어 말하기 점수인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점수를 확보하시는 게 현재로서 중요하고요. 공모전은 공모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성공 혹은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경험을 묻는 문항이나 그게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 질문에 쓰는 그 소스로서만 활용을 해주셔야지 이걸 어떤 스펙의 요인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오픽 점수 토익이 920이니까 최소 IH 이상, 토스 레벨 7에 180은 받아주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분은 일단은 토스를 레벨 7, 또 오픽은 IH 정도로 준비하는 게 가장 우선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나마 우선이 이거고요. 그 밖에는 이제 전형별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본인의 공모전 참여 경험을 통한 내용 위주로 본인이 왜 이 직무에 적합한지를 좀 어필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네. 반쪽짜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소지, 반쪽짜리 자기소개를 하실 소지가 있습니다. 즉, 한두 가지 경험을 귀납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나 마케팅 잘해. 나 이 직무에 적합해. 식으로만 어필하셔서 곤란하겠고요. 기업과 업종 분석을 좀 면밀하게 좀 해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알겠습니다. 입체적인 취업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자, 일단은 여기 이 정도에서 첫 번째 신청글을 마무리해 보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신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신청글 아이디 우기 3583님인데요. 학교는 지방사립대 다니셨고요. 화학공학과 그리고 학점이 3.93 학점 가지고 있습니다. 어학으로는 토익이 835점 그리고 오픽은 준비 중이고요. 자격증은 위험물 산업기사와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장교 전역 그리고 연구소 경험이 있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LG화학을 최종 목표로 석유화학회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인적성이나 전공 공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네, 우기 3584님 질문이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인적성이나 전공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뭐 거의 매일 구직자분들의 질문을 받다 보면 이전 넓은 질문들 받게 됩니다. 그럼 뭐 마치 이런 거죠. 너 결혼 언제쯤 할 계획이니랑 같은 느낌이라서 그건 뭐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되니까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학점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일단 전공 공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글쎄요. 용어 중심으로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서 누군가한테 프레젠테이션 면접 때 특정한 전공 과목, 이를테면 뭐 유기화학이나 물리화학 쪽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유기화합물의 어떤 치환이라든가 이런 반응들 이런 좀 전체적인 원리를 설명해야 되는 수준으로서 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수준으로 내용을 주기적으로 복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고학년 과목들의 경우라면 전공 서적을 펼쳤을 때 뒤에 나와 있는 색인들이 있습니다. 이 색인들을 보셨을 때 이 단어는 내가 좀 생경하다, 좀 낯설다 싶은 부분들은 하이라이트를 해두셨다가 그 페이지에 가서 이론을 읽어보시고 읽어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을 그 클립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그걸 몰아서 좀 공부를 하시는 그런 단계가 3월 말까지 꼭 해주셔야 될 전공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공기업까지 지원을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좀 넓고 얇게 전반적인 공부를 좀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수업에서도 내가 좋아하고 뭐 관심 있었던 과목들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화공 과목 안에서도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초 과목들까지 좀 폭넓게 공부를 다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특정 대기업에만 들어가겠다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PT 면접에 적합할 수 있게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남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만큼 반복 연습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인적성의 경우라고 한다면 모의고사 한 회분을 꼭 풀어보시고요. 그게 이제 G서트 모의고사겠죠. 8절 모의고사를 한 2회분 정도 풀어보시면서 본인이 어느 유형에 가장 약점을 띠고 있는가. 아무래도 언어 쪽이 될 확률이 높죠. 그럼 그 부분에 관련된 유형 관련 문제집을 좀 3권, 많게는 7권 가까이 좀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3월 중순까지 꼭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시간을 재서 푸는 연습이 좀 주기적으로, 기계적으로 좀 문제풀이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분을 더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스펙이 조금 특별한 분인 것 같습니다. 라비앙님인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 분 라비앙 분이고요. 24살 여자분입니다. 학교가 4년제 항공과고요. 학점은 4.2점으로 높은 학점으로 졸업을 했는데요. 토익이 785점, HSK가 5급, 그리고 TSC가 3급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유도 1단, 비서실무 3급 있고요. 경력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실습, 홍보단 1년 반, 그리고 1학기 교환학생 다녀왔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국내 항공사의 승무원 또는 비서를 원하고 있는데요. 토익은 겨우 700 후반으로 올렸는데 800으로 올라가질 않습니다. 제자리 걸음이라 속상해요. 저비용 항공사는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는 느낌인데 어떤 걸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분의 경우에는 희망하는 업종의 회사로 입사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대로 뭔가 방향이 안 잡히고 흘러가면 이도저도 아닌 채 20대 후반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가이드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서직을 희망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본인의 진짜 본심이 뭔지 분명히 본인 스스로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비서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차라리 비서 커리어를 빨리 밟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이름 있는 외국계 기업의 비서직은 통상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 커리어를 바탕으로 이름 있는 규모의 그리고 직급이 높으신 임원분의 비서로 확장이 되는 형태를 띠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갈팡질팡할 바에 조금 안정적이고 분명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희망하신다면 차라리 계약직 비서일부터 시작을 하시고 본인의 커리어를 다지신 다음에 정규직 비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각종 자격이나 교육 등을 같이 좀 번갈아 받아주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힘든 거 압니다. 그리고 비서의 커리어상 이제 그 특정 임원분이나 특정 회사의 어떤 이동 등에 따라서 뭐 인수합병이나 이런 변화 등에 따라서 본인의 직무가 사라질 소지도 분명 존재합니다. 대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사팀이라던가 일반 경영관리팀으로 이제 직무가 전환되어서 회사 안에서 좀 성장하시는 커리어를 밟게 되실 텐데 그 점을 감안한 커리어가 마음에 드신다면 비서 쪽으로 빨리 그냥 지원을 하시는 게 낫고요. 만약에 캐빈 크루를 희망하신다. 이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자기소개서의 문제일 뿐인 겁니다. 따라서 영어 점수를 억지로 높이시기보단 자기소개서를 현재 재학 중이신 학교라던가 여러 무료 프로그램들이 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취업 강사들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소개서의 서류의 약점을 빨리 극복하셔서 빨리 들어가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 취업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거 보고요.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포인트는 면접 정도에서만 활용할 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펙한별사 세 분의 사연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주신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